여기 있는 저희 크루들은 모두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자는 한마음 한뜻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드림 릴레이 강연쇼, 드림쇼는 매달 한 분의 연사를 초청하여 청소년과 청년들 그리고 꿈이 필요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연과 더불어 따뜻한 음악 공연이 함께하는 강연쇼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드림쇼 참가비는 무료이며 강연 후 소외계층 청소년과 청년들의 교육비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앞쪽에 나와 있는 계좌로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작은 금액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청년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지켜 난 놓아여도 내 마음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난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난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든 말아줘.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난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세상의 끝에서 웃으는 나를 한국 뷰티업계 역사이자 메이크업의 대모 안미려 여사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더운 시간에 이렇게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도 참 대단하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리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여기 그 드림쇼를 주관하고 있는 그 장소영 대표가 사실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제 제자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힘들고 또 개인 돈을 많이 써가면서까지 이거 빌리는데도 돈이고 또 뭐 이것저것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왜 하느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랑 이제 그 팀티칭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자꾸 앞으로 진로라든가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또 이제 워낙 SNS 활동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은 문의를 받고 있다 보니까 본인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드림쇼를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2회째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그 마음을 여기에 쏟고 있었고 또 사실 또 뭐 우리 장소영 대표만 제자가 아니라 저 뒤에 지금 음악을 담당하고 있고 약 사회를 보는 다 제자입니다. 중앙대학교 대학원의 뷰티 예술 전공 제자들인데
이렇게 석사 논문을 또 앞두고 있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제가 많이 배우게 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좀 더 이런 드림 쇼를 앞으로 같이 많이 좀 이렇게 저도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제가 은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은행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은행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들어갔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주판이라는 거 있잖아요. 주판이나 뭐 이런 거 실질적으로 손으로 돈을 씌워야 되고 막 이런 게 저랑 맞지 않았고 맨날 뭐 하면 틀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을까라고 했는데 우연히 제가 뷰티를 제가 고등학교 때 태평양에서 이제 뭐 미용 강의를 왔었어요. 미용 강의를 왔는데 그때 딱 보고 강연을 하러 왔을 때 제가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지. 그런 거를 우연하게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접했고 어차피 발을 들여놨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랬는데 거짓말 아니고 9개월 만에 이제 노동사원이 돼서 본사에 용산에 있는 지금 태평양에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서 23년을 있었어요. 본사에서 23년을 있으면서 정말 그 직장 여성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는 이제 결혼하면 못 다니는 건데 제가 태평양 1호예요. 결혼하고 다닌 사람이 1호인데 너무 메이크업 따로 있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무대에서 크게 보면 영국과 뮤지컬로 나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화 쪽이 있죠. 영화 쪽에도 이제 뷰티 분장도 있지만 이제 이런 뭐 특수 분장이라든가 이런 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하나는 메이크업, 하나는 분장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메이크업은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거, 분장은 이제 일반 전문가를 상대로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르고 있는 그런 협회 회장 13년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꿈을 꾸는 자가 성공한다라는 거는 뭐 다 어디나 다 알 수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인생은 B로 시작해서 이제 D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샤르트라고 하는 그 샤르트와 포바를 아시죠? 그런 그 어떤 샤르트라는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태어나서 죽는 걸로 끝나잖아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뭐 부자고 가난하고 다 떠나서 우리는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막 힘들 때 이런 생각해요. 길에 지나다니는 저 사람들 앞으로 50년 후에는 반은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물론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어린 사람들 이런 말 들으면 좀 속상하겠지만 제 나이가 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저 지나다니는 사람들 50%는 이제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저 사람도 죽을 거고 나도 죽을 건데 뭐 억울해하지 말자 이렇게 어떨 때 막 생각을 많이 하는데 힘들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다음 그러나 B와 D 사이에는 C라는 게 있어요. B와 D 사이에는 초이스라는 게 있죠. 선택.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선택을 뷰티로 한 거죠. 가족들도 어떨 때는 약간 좀 섭섭해요, 저한테. 가족들도 엄마는 정말 일만 하는 엄마인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손자가 있는데 손자를 봐줄 시간이 없어요. 딸이 저한테 굉장히 섭섭해요. 근데 그거를 다 하면 제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도 저는 저 자신하고의 싸움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초이스, 뭔가를 선택을 했으면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다. 이거 참 저는 마음에 들어요. B와 D 사이에 C가 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는 내가 선택을 하는 것들이 참 많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나이 어린 내 제자도 이런 걸 하는데 내가 뭐하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되고요. 여기 오는데 제가 기분이 어두워서 1시간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주차를 어디에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내가 정말 힘들게 온 만큼 내가 너무 잘났다. 정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계속해서 미래 설계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갖고 있고요. 사회복지사도 갖고 있어요, 자격증을. 그래서 저는 남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죠? 제가 보호자가 돼서 정부로부터 80만 원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갖고 있지 뭐 저는 너무나 많은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계속해서 미래 설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놀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이상 일을 항상 했어요. 투잡을 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아니면 뭐 대학원을 갖고 박사학위 따기까지 계속해서 모방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뭔가 안주하지를 않았어요.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제가 며느리감 찾을 때도 그래요. 있잖아, 못생겨도 괜찮아. 못생겨도 괜찮은데 여자가 능력이 있어야 돼. 나중에 네가 아프거나 나중에 사람은 모르는 거야. 네가 무슨 일 있을 때 너를 대신해서 네 와이프가 네 아들을 잘 키우고 네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어야 돼.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또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고 싶어요. 네, 영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고 싶어서 체력만 되고 시간만 되면 영어학원을 다닐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게 항상 하고 있고 가치관을 정립을 하고 있다라는 거. 가치관은 제 존엄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나오겠지만 내 자존심과 자존감 중에서 존엄성이라는 거는 가치관이라는 거는 존엄성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뭐 중요하지 않은 전화나 눈도장을 찍거나 불필요한 방문을 하거나 주변 사람들의 사소한 부탁들을 저는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이 나이 되니까 쓸데없는 일을 했더라고요. 이거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산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욕심내고 저것도 욕심내고 막 욕심내다 보면 나만 피곤하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경험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젊은 학생들이 가장 이제 이게 문제인데, 게임을 하거나 TV 시청을 너무 오래 하거나 뭐 문자나 과도한 음주나 방바닥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들은 정말 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간에 이런 4개의 어떤 그 국면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필수적으로 관리할 것이 가장, 그러니까 중요한 것부터라는 거죠. 급한 게 아니라.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학생의 경우에는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근데 공부가 싫어요. 그러면 부모님들은 얘가 뭘 잘할 수 있나 찾아서 취미가 자비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취미가 자비돼야지 그게 행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은 꼭 공부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는 어떤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절대로 멀리 보지 말고 그냥 그래 이것만 하면 내가 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것만 하지 뭐. 여기까지 하지 뭐.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다음에 내가 뭐가 될까 이렇게 편견과 선입견.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두 마리의 개를 키운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들을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현실에 있는, 내가 만약에 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기말고사 있어요. 그럼 기말고사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거 내가 끝내야지. 내가 과제를 열심히 해야지.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죠. 더 이상의 거를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을 자꾸 하나하나 자꾸 차근차근 했다 보면은 언젠가 결과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제가 사실 미용사원이었었어요. 그때는 BM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뷰티 매니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아줌마들을 따라다니면서 미용 강의를 해주는 사람이었는데 어차피 아줌마들 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어떨 때는 걔한테 물려보기도 하고, 걔한테 집에서, 그리고 문을 안 열어주면 쫓겨나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차도 없었잖아요. 그럴 때 그 아모레 아줌마들 정말 많은 그 어려움을 겪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얼마나 지금은 뭐 그런 그 비즈니스 하는 것도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비즈니스 하는 시대지만 그때는 못 먹고 못 살아 사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도 안 좋으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근데 아니다. 이분들이 우리 엄마처럼 굉장히 힘든 사람이고 우리 엄마같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하고, 그래도 우리 엄마보다 이분은 그래도 생활력이 있어서 이렇게 진짜 전선에 나와서 이렇게 보따리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그런 걸 할 줄 몰라서 어떨 때는 엄마를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왜 우리 엄마는 저 아줌마처럼 저렇게 가방 들고 아무래 팔아서 왜 자식들한테 저렇게 못할까. 근데 엄마는 그걸 못하셨지만 원망은 안 해요. 근데 그때 어린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든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 나를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절망할 수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니까, 절대로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필요 없다는 거죠. 내가 옷을 내 마음대로 입고 다녀도 되는 거고, 내가 뭐 편하게 살면 되는 거지.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안 돼. 저 사람 저렇게 큰 집 짓고 사는데 나는 이렇게 집이 이렇게밖에 안 돼. 이런 거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가족의 평화인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가족끼리 우애가 있고 가족끼리 정말 단란하다면 그것처럼 행복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얘기라든가 편견과 선입견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이길 수가 없어요. 편견과 선입견 안 좋은 거예요. 저 사람 저럴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까?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내 마음속에 있는 일체의 유심조다라는 말, 제 가훈이에요. 가훈이고,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목숨을 걸 만큼 뜨거운 적이 있었던가. 물론 그것이 연애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고 모든 것에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던 할 수 없다고 믿던 당신이 믿는 대로 된다 라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초대받은 안미려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강연 내용 외에 안미려 연사님께 궁금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사님을 가운데로 모시고 3인 토크쇼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하는 거는 가장 현실적인 멘토. 멘토는 제 자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 자신이 아무리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훌륭해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 안에 내가 또 다른 사람이 있다. 내 안에 항상 내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내가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나를 존중해야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라고 하면은 뭐 저희 뷰티 쪽에서 멘토는 이제 샤넬 여사 또 자기 브랜드를 갖고 있잖아요. 저는 제가 꿈이 제 브랜드를 갖고 싶은 게 꿈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말 그대로 아티스트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커머셜 쪽에서의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절대 메이크업만 해갖고 성공할 수 없어요. 뷰티 메이크업은 기본이고 우선은 내가 패션을 알아야 돼요. 이 패션이 예를 들어서 뭐 로맨틱한 패션인지 아니면 아방가르드한 건지 클래식한 건지 뭐 로맨틱한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패션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디자인을 하라는 게 아니고 패션에 대한 모든 이론을 공부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컬러까지 공부를 해야죠. 네. 그래서 그 어떤 한 사람을 놓고 이제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줄 때 이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색은 어떤 색을 갖고 가야 될까? 이 사람은 어떤 패션으로 조언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메이크업이나 헤어가 다시 거기서 이제 실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려면 컬러, 패션, 그 다음에 헤어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헤어도 염색이나 파마 빼고 스타일링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헤어 스타일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헤어 스타일링, 그 다음에 컬러 코디네이터, 그 다음에 패션에 대한 이론, 네, 그 다음에 헤어랑 메이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알아서 우리 그거를 뷰티 스타일리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뷰티 스타일리스트. 네, 그래서 뷰티가 70%, 패션이나 나머지는 30% 정도 접목을 해야만 현장에서 일을 잘 하실 수가 있어요. 팔 없고 다른 분들 많잖아요. 너무 그분들도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가 건강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저런 분들도 열심히 사는데 내가 왜 이러지? 결국은 내 싸움이에요. 네, 그렇게 이제 이겨나가고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영화 보는 거, 음악 듣는 거. 여행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제 바빠서 많이 못 가니까 그렇게 음악하고 영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루 종일 영화를 보고 다녀요. 아침에 조조부터 시작해서 한 3편, 4편을 봐요. 그러면 보면서 저는 그래서 대학 떨어지고도 영화관에 갔어요. 막 울면서 혼자 영화 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겨나갔던 것 같고 결국은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건강한데 저렇게 팔다리 없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 사는데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결국 내 자신하고 물으면서 내가 이기는 거죠. 네, 그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꼭 이겨나가시길 바래요. 네.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잘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기술을 하나씩은 갖고 와야 된다는 거죠. 기술을 하나씩은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언젠가는 뭐 삼성을 들어가든 뭐 현대를 들어가든 언젠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안주하지 말고 또 하나의 뭔가를 뭐 이렇게 기술을 잘 배워서 하고 나간다면은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래서 멀리 보지 말아라. 가까이 있는 거에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부모한테 효도하는 마음만 있고 나한테 애국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두 가지만 있다면 내가 바로 서서 바로 그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